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국정원이 정작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월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농촌 지역에 전입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 부처 간 신경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쿠팡의 자체 조사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MBN 단독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정원이 쿠팡과 유출자를 접촉하며 노트북까지 회수하던 당시 경찰은 이를 까맣게 모른 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헛수고한 셈입니다. 오늘 뉴스센터는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쿠팡은 직접 개인정보 유출자를 접촉해 증거물을 찾았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셀프 조사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지난 1일 정부를 만나 협력을 약속했고 9일 정부가 유출자와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노트북 회수 사실도 정부에 알리는 등 단계별로 협력했다는 겁니다. 이 정부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파악됐는데 MBN 취재 결과 국정원은 이런 사실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에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9일부터 7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피의자를 쫓았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사이 쿠팡은 국정원과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국정원은 이 사실을 경찰에는 알리지 않은 겁니다. 쿠팡이 입수한 증거물 역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그제야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을 지휘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MBN과 통화해서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건 없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찰 패싱 논란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법에 따라 국제 해킹 조직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야 범정부 TF에 합류한 만큼 미리 통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태 해결은커녕 부처 간 엇박자마저 보이는 가운데 국회는 사흘 뒤 쿠팡 사태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뿐 아니라 김 의장 동생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 형제를 향한 동시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종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to do so.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자 대한민국에서 사업 포기한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김 의장 불출석에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 과방위 단독으로 진행된 1차 청문회와 달리 외통위와 기재위, 환노위 등 6개 상임위가 함께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고객정보 3,300만 개 중 3,000개만 저장됐다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지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범정부 TF를 배제하고 국정원하고만 단독으로 접촉해온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김유석 씨라고요. 여기 이분이 쿠팡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 10년 넘게 재직하며 배송 캠프 관리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로 알려진 김 부사장은 김 의장과 달리 한국 국적입니다.
형제 증인 채택 압박 카드로 김범석 의장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젠 민주당 내부에서마저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가의 식사와 숙박권 수수 의혹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특혜 의혹까지 거론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3선 중진인 박주민 의원은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자신이었다면 처신에 대해 깊게 고민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사실상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야당의 공세와 여당 내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로 전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입장 표명을 예고한 가운데 김 원내대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지금 김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문제의 본질은 갑질 의혹 그리고 이해 충돌 의혹인데요. 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과거 대한항공 관련 상임위에 있으면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든가 또 김 원내대표 가족이 이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의 의정 활동과 무관한 아들의 업무를 보좌진이 처리를 했다면서 갑질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논란이 이렇게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뭐 거취를 내놔야 한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다음 주 좀 사퇴 입장을 표명할 것 같습니까? 우선 다음 주 30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원내대책회의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방침인데요. 우선 대한항공 호텔 숙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전직 보좌진들에 의해서 커지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고 할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사퇴 여부인데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요. 단순한 의혹들이 부풀려지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이 당장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의 말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며칠 후에 발표할 입장을 정청래 대표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켜보겠다. 김 원내대표 스스로 사퇴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 좀 당 지도부 얘기도 좀 서로 엇갈렸습니다. 네. 우선 한 의원은 당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선출직이다라고 언급한 점을 한번 눈여겨봐라라고 했습니다. 네. 의원 80%, 또 권리당원 20%가 선택한 자리인 만큼 당대표도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원은요. 당장 여러 의혹들이 터지고 있으니
당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선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이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의 논란에 대해선 답변을 피하면서 또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이것도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장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이후 별다른 언급을 자제하고 또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민께 사과한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당 지도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에 대한 질문은 애초에 당 지도부도 예상을 했었고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예정이었다고 말입니다. 네, 다시 김 원내대표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네. 물밑에서는 차기 원내대표직을 노리는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 가운데서 일부는요.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 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또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고 한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서로 다른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킨 민주당의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정교 유착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셈법이 무엇인지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킨 것은 통일교 게이트를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에 빠진 데다 특검 추천권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들로 구성해 특검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정교유착 의혹을 숨기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정교유착 진실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았지만 야당과 간극이 큰 내용을 포함하면서 여야 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결렬될 경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처럼 결론 없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를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죄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27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의심했지만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특검팀 소환 조사 당시 가방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달 경위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기소 직전인 오늘 오전 이 씨를 재차 불러 마지막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 왜 전달하셨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한 만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로저 비비의 의혹을 끝으로 모든 수사를 마친 김건희 특검은 오는 29일 18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 진술을 1시간 동안 쏟아냈습니다. 계엄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고 반복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습니다. 법정 발언 보시죠. 박규원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헌정 유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계엄은 계몽령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걸 두고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재구속된 만큼 혹시라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푸념도 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두고 궤변을 반복하며 국민을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와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형제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에선 주행 중인 차량에 불이 붙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이 통로를 따라 대피합니다. 대전 파남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현관문 밖에 있는 천장이 이렇게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8, 9, 10 막 그쪽 뒤에 있는 분들이 연기 냄새 맡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화단에서도 30대 남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화재로 숨진 남성의 친형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같은 동에 사는 동생 집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이 잘 안 나와서 샤워하러 또 자주 온다고 그렇게 관련 진술도 받았고요. 경찰은 친형이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LPG 승용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등석에 탄 채 라면을 먹으면서 지독한 가난이라고 표현한다면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난을 호소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는 가난 챌린지가 논란입니다. 자조 섞인 농담으로만 보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입니다. 라면과 김밥 사진을 올리며 언제쯤 가난에서 벗어날까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고급 외제차 열쇠가 보란 듯이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컵라면 위에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쌓아 올렸습니다. 최근 SNS에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가난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장난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을 무시하며 가난을 단순한 놀이 소재로 삼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의 불균형 심화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 경제적, 계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가난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가난을 바라보는 조론 섞인 시선을 거두고 빈부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여름철 한강변에서 열린 멍 때리기 대회 기억하십니까? 이번엔 겨울을 맞아서 그 후속 편격인 겨울잠 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머리만 닿으면 잠들 수 있는 이른바 잠잘러를 뽑는 현장을 윤기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잠옷을 입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준비해온 취침 도구를 정성껏 펼치고 이부자리에 눕습니다. 밖에 너무 추운데 오늘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쁘게 준비해봤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그냥 잘 자기. 누가 더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드는지 겨루는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팔에 이런 암밴드를 차고 잠이 듭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지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가한 40명 중에 2시간 동안 가장 잘 잔 선수는 직장인 윤종현 씨.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드는 타고난 능력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서울시청 8층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대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색다른 경험한 게 너무 좋고. 아침까지 영하권이던 날씨가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오늘 하루 야외에선 달리기와 산책을 하러 나온 시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보신 대로 영하권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나들이 할 곳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 마련된 겨울 놀이터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안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빨간색 튜브 위에 탄 사람들이 얼음 동산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10초간의 스릴이 아쉬운 듯 다시 계단을 타고 슬로프 위로 올라갑니다. 서울 노원구에 대형 눈썰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슬로프를 타고 내려온 아이들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역 구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거 타고 이거 탔어. 기분 좋아요. 엄마랑 오고 싶어요. 놀다가 출출해진 배를 달래기엔 겨울 간식 군밤이 제격입니다. 직접 구운 밤 맛은 배로 맛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던 실외 수영장이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른들도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여자친구랑 되게 같이 왔습니다.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도심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광장은 신나는 봅슬레이장이 됐습니다. 눈과 얼음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추위도 금세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만큼. 서울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겨울 놀이시설의 운영 시간 등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금값보다 더 치솟은 게 바로 은값입니다. 올해만 무려 160% 이상 급등했는데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kg짜리 실버바 하나가 52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 36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비싸졌어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최근 주문량이 몰리면서 2달은 기다려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은바 1개, 2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싼 금 대신 은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을 살 때 가격은 1년 새 무려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도 은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7% 넘게 오르며 온스당 7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160% 넘게 급등하며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70% 넘게 오른 금값 상승폭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And the reason silver is doing well is it's regarded as a poor man's gold. 은 채굴량은 제한적인 반면 AI와 전기차 등 산업용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1980년 은파동 당시 요동치던 은값이 폭락했던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농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시범 대상 지역에 전입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는 건 반길 일이지만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군. 구기자와 칠갑산으로 유명한 고장이지만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자 사망이 늘면서 인구는 10년도 안 돼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전이 생겼습니다. 군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 청양군의 인구는 사업지 선정 발표 이후 860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내년 2월부터 2년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민생 쿠폰 줄 때도 조금 낫더라고요. 여기 시장이. 훨씬 나을 테지. 조금 사람 들어오면은.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북 옥천군도 이달 들어 주소를 옮긴 인원이 970명을 넘어섰고 전남 신안군도 최근 2달 새 3,200명 넘게 전입했습니다. 물론 전입 신고만이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지가 확인돼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밥을 해먹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일각에선 제도 취지와 달리 수도권 등 대도시가 아닌 인근 농어촌 지역에서만 몰려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엔 사흘째 폭풍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된 폭풍우에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요. 동부에선 눈폭탄까지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무섭게 지나갑니다. 도로가 무너져 차가 뒤집힌 곳에선 특수 차량들이 전신주가 넘어지지 않게 버팁니다. 산기슭에선 무너진 자동차가 토사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I'm a big guy, but I did cry because we didn't know if we would come back to the house or not.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최대 250mm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에 깔린 60대 노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졌고 한때 12만여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walked as far as we could without getting swept up in the water and saw that there were people that my neighbors that were on top of their roof, 3 people on top of the roof. 소방당국은 피해 복구에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Recovery that you see from this incident isn't a matter of days. This is going to take months up into a year to really construct. We lost 50 houses. 미국 동부에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6일부터 눈이 내려 뉴욕에선 최대 250mm, 4년 만에 최대 폭설이 될 것이란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 세계공항에서만 항공편 850편이 무더기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종전을 두고 담판에 나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고 가는 종전안을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승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속 교착 상태에 빠졌던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선은 내일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회담으로 쏠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І, якщо чесно, той 20-пунктний план, над яким ми працювали, на 90% готовий. 하지만 최대 쟁점인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전 처리 방안을 놓고는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며 그가 무엇을 들고 오는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종전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종전안이 미뤄간 협의 내용과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곧바로 러시아는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С 2022 годом производство особо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 ход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изделий в 2025 году увеличилось кратно. 불투명한 종전 협상 전망 속에서도 뉴욕 유가는 하루 만에 2.8% 급락하며 종전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갈림길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말리지 못했던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분쟁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병력도 동결하고 도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영유권 분쟁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을 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국경 분쟁 이후 20일 만으로 양국은 지난 24일부터 휴전 회담을 벌였습니다. 이번 휴전은 현지 시각 오늘 정오부터 발효됐습니다. Important point in this joint statement is that both sides shall maintain their current troop levels in the area with no movement or reinforcement towards one another and no renewed attacks or provocations. 앞서 지난 7월 닷새 동안의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인 지난 7일 다시 교전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គឺនឹងបើកផ្លូវឲ្យបងប្អូនប្រជាពលរដ្ឋភៀសសឹកដែលមានលំនៅឋានតាមតំបន់ព្រំដែននេះអាចមានលទ្ធភាពក្នុងការត្រឡប់ទៅរស់នៅនៅលំនៅឋានរបស់ខ្លួនវិញអាចប្រកបមុខរបរក៏ដូចជាធ្វើស្រែចម្ការនិងបងប្អូនដែលមាន 휴전 협정은 체결했지만 양국의 영유권 분쟁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만큼 국경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은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팜 기술이 필수입니다. 땅덩이가 작은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된 데는 스마트팜의 힘이 큰데요. 우리도 AI를 앞세워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추를 키우는 스마트팜 현장에 이혁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수직 농장에 상추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폭 14m, 높이 6m 규모의 재배판이 111개나 되는데 농부 대신 AI 로봇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영양액으로 무거워진 상추판을 높은 층에 거뜬히 옮깁니다. 온도와 습도, 빛의 양을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하고 사진과 무게로 실시간으로 작황도 관리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모이나 시스템으로 작동법만 배우면 적은 인원으로 손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난방 등 에너지 비용도 줄어듭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열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33%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실외기를 통해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인버터 방식으로 필요한 부하에 맞게. 문제는 스마트팜 기술 수준이 농업 선진국인 EU의 80%를 밑돈다는 것.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스마트팜을 인공지능 AI로 중무장하는 등 기술 격차 줄이기에 박차를 가합니다. 과기부와 농식품부가 힘을 모으면 네덜란드 이길 수 있습니다. 한 2, 3년 안에 우리 네덜란드를 대한민국이 앞섰다. 정부는 현재 16% 수준인 스마트 농업 보급률을 2030년 35%까지 끌어올려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2월에 열릴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피드 스케이팅 국내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실전 무대에 나선 김민선, 이나현, 정재원 선수까지 모두 금빛 질주를 예고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출발 총선과 함께 이나연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얼음판을 박차고 나갑니다. 장기인 초반 100m 스퍼트를 앞세워 치고 나간 이나연. 줄곧 흐름을 놓치지 않은 이나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결승선에 발을 뻗었고 김민선에 앞서 1위로 골인했습니다. 어제 1차전에 이어 이틀 연속 빙속여제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는 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은 한국 여자 빙속 사상 첫 올림픽 동반 메달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밀라노 올림픽 2월 15일 500m 경기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정재원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1500m에서 2위와 2초 이상의 큰 격차로 결승선을 통과해 중장거리의 절대 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정재원은 평창과 베이징에 이어 밀라노에서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차가운 얼음판을 녹인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질주가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금빛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도 사흘 만에 모두 해제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서 예년보다 또 오늘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흐린 하늘 속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밤까지 충남과 전북지방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에 1에서 많게는 7cm의 눈이, 그 밖의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0도, 부산 11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동백군 영상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카밀리아 힐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네, 동백이 주는 붉은 기운 한껏 마음에 담아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